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뭐가 돌아볼 만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공무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검찰도 공무원이거든요. 검찰 개혁만 갖고는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관료주의다. 그 관료에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진짜 관료는 검사보다 더 센 권력이 있습니다. 그 뭐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기재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화폐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공약에 따라서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요.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까지도 내년에 20조 원 규모의 민간 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 개정한다 그랬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오리지널리티는 아마 이재명 지사처럼 보이고 성남 때. 근데 갑자기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하는 일종의 기재부 산하기관에 가깝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조사기관이 뭐가 이상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통계에서 언제 조사한 거야?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야? 2010년부터 18년까지 그러니까 성남시와 경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화폐라는 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효과 없다라고 글을 써놓은 보고서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때 일부 전통시장 상품권 뭐 지역 무슨 상품권 해가지고 상품권들은 많았어요. 그 상품권들을 일부에서 깡을 했다 그렇죠. 이래가면서 논란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일기예보가 정말 긴 기간을 하지만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상 변화를 놓고 봐야 우리나라 일기예보 예측이 잘 되듯이 아주 오랜 기간 봤는데 그동안 있었던 저희 어릴 땐 사만사원서부터 별의별 얘기 있었지만 요즘은 동남아에 가깝게 날씨가 변했거든요. 밤에 엄청난 소나기 올 때 끔찍한데 이런 것들도 새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여기 연구원에 나왔던 거 정말 조세재정연구원 뭐 하는 데입니까? 일부러긴 의도적으로 기재부가 이슈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늘공의 반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기재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제가 의례적인 멘트로 보이고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마뜩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돌려가기로 이런 뭐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데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게 사실은 기재부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고 있는 평가들을 주목하면은 굉장히 재미난 그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지역화폐를 연구를 해봤더니 우선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에서 쓰게 되지만 지역화폐를 못 쓰는 곳에서는 매출이 줄어들더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랫돌 빼서 윗돌 계기가 되지 새로운 어떤 가치가 창출되지 않더라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쓰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저 대형마트에서 좀 쓰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더라. 그러니까 쓰려고 해도 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대기업들을 배제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기업을 배제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발행하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쓸 데는 없으니까 잘 안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못 가져오고 발행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행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실이 되더라.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경기 지역화폐 중에서 김포페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가서도 김포페 다 돼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 옛적 고리 쪽의 통계라고 하는 게 이미 거기서 입증이 돼버려. 그러니까 쓸 데가 없어가지고 뭐 더 쓸 곳을 갖다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그냥 대기업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아니면 대부분 다 쓸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다가 이번에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쏠쏠한지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 느꼈거든. 일석삼조였어. 일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고 가면서 수수료가 안 빠져. 수수료가 거의 제로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고 갈 때 자기네들이 실제로 현금을 그냥 바로바로 받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직원들, 알바들을 갖다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했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한쪽에 물을 부어줬더니 그것이 알바까지 와가지고 그 알바가 다시 또 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식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관찰이 됐다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런 주장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인 줄 아세요? 일부 취약계층에만 상품권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바로 그 이야기 이제 이게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기재부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지금 지역화폐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거론되는 단어가 승수효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배가 배로 불어나고 하면서 효과가 예를 들면 저번에 그 정부인 재난지원금 할 때 경기도는 이제 10만 원씩 해가지고 모든 도민한테 지급했을 때 예를 들어 1조를 썼다고 하면 나타나는 경제 효과는 2조로 불어나더라. 맞아요. 이게 승수효과인데 예.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뒷구멍으로 돌려가게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기재부 그 공무원들의 그 완고한 문재인 정부가 뭔가 되게 잘하면 안 되는 상황 같은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안 되는 상황 같은 것들을 이상한 걸로 논란을 유발시키려고 했으나 근데 진짜 섬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대안으로 나온 거 두 번째가 뭐였냐면 대안으로 나온 두 번째가 지역화폐를 통폐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그 앱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그 돈이 다 얼로 빨려 들어가요. 통폐합하게 되면은 전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디서 쓰겠어요? 서울 와서 다 쓰지. 그렇죠. 서울 와서 쓰고 대도시로 와서 쓰고. 배달 앱으로 하면 배달 그 플랫폼 공룡이 전부 다 돈 빨아들이지. 걔네들을 갖다 밀어주겠다는 거야. 솔직히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연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할까? 문재인 정부가 미워서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딱 하나를 생각한다면 이 지금 기재부에 있는 쪽은 예전에 저희 어릴 땐 경제기획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기획해서 큰 변수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움직이기 쉬운 대기업들과 은행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때는 경제정책을 발휘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났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쯤으로 됐으니까. 네. 근데 지역화폐 주체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제단체나 경제기관이 아니라 지역화폐는 그야말로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권력에서 지자체가 장난을 치게 되면 효과도 안 나오고 엄벌을 해도 지자체장이 안 따르는 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이 빠지게 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5만 원 거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잠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액권이 없어서 유통이 불편하다. 요즘은 그 소리 안 하는 게 저희도 새날에서 돈 받고 푸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거의 없죠. 단위만 거의 없다고 받아본 적도 있어요? 네, 있긴 있죠. 그래요? 아직까지도 봉투에 넣는 걸 선호하는 데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푸나님한테 받은 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인쇄돼서 어디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전산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현금의 중요성이 없어지다 보면은 한국은행과 그 밖에 있는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들도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기재부 직원들은 자신의 세우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점점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대상은 많아집니다. 이 일은 늘고 생색은 안 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복잡하게 했어. 그냥 통계협회에서 예전처럼 우리가 다 관리하게 해주면 정책도 좋고 생색도 날 텐데 라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방송 30분 전에 8시 반에 단독 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0 골목식당 매출 대래 줄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없어 0이랍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정치적 목적 축소 통폐화폐라고 하는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관련된 기사가 우리 방송 바로 직전에도 또 나왔어. 나올 정도로 이것은 내가 봤을 때요 기재부의 일종의 역공 같은 건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에 가깝거든요. 사실 가짜뉴스예요. 대놓고 욕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전략을 모두 세워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는 선택적이냐 전체를 다 해주냐 보편적이냐 싸우고 있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사람들은 기재부 쪽이었어요. 이재명 한번 물먹여보자 라는 식의 걸로 낸 것처럼 보여도 이게 정말로 그렇다고 하는 건지 확인하기 필요할 부분이 된 거죠. 김포에 와서 그런 소리 해봐. 맞아 죽어. 지금 김포의 자영업자들한테 가보면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이번에 또 그 지역화폐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더 가져가게 했잖아요. 20만 원까지 이상 쓰면 5만 원을 더 가져가겠거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 처음에 재난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저희 집 앞에 있던 타이어 가게에서는 그거 가능한 했더니 아니 뭐 복잡해서 신청 안 했어요. 막 그랬어. 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난 후에 거기 프레카드 걸렸죠. 이제 재난지원금 괄호 제로페이 사용 가능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그럼. 내가 좀 귀찮아도 해놓고 하나도 안 귀찮은데 처음에 설명을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뭐 장비 사야 되는 줄 알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게 실제로 쓰고 움직이는 것들, 지역을 살리는 것. 저는 지자체가 힘 있고 뭐 지방세를 걷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 등에서 지역화폐 실험할 때거든요. 그렇죠. 딱 그때 그만큼. 그걸 가져와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가 다르고 성남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소위 말하면 승수 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니까요. 아니 성남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어요. 승수 효과를. 그러니까 이거는 축소시킨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성남 그 자체로만 연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데. 그러니까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 같이 섞어가지고 잘 안 됐던데 그런 데를 섞어가지고 통계를 딱 내버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잘 씁니다만 초창기엔 스마트폰 개념 설명은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 근데 1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쓰면 10만 원을 더 준다는데 스마트폰으로 받는 걸 어떻게 해야 되라고 어른들도 관심이 생겼고 그러면서 제로페이가 처음엔 이게 카메라로 비추는 거야. 내 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쓰게 된 환경에서는 완전하게 새로운 경제체제가 묶여진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 실험이 중요했던 게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급됐던 것이 처음엔 구별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만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번에 딱 2주쯤 지난 후에 풀립니다. 쓰는 금액도 있지만 그때 들어서 그 지역화폐 해당 지역에 쓰게 하는 게 이거 바운더리를 풀어주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지역마다 매출이 틀리고 직장이 많은 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들은 편해지지만 지역 살리는 데 효과 있는 거 강제적이라도 어느 정도 배정해야 된다는 맞아요. 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주소지가 돼 있는 곳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입증이 돼가고 있는데 여긴 진짜 객적은 소리 내는 거죠. 뭐래 몇 년 전 통계 갖고 나와서 이게 어느 시대 때 얘기라고 했는 거야. 1, 2년이 얼마나 다른데라고 구박해야 될 쪽이죠. 이건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이건 잘못됐고 비유도 잘못됐고 지금은 유의미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거줘야 될 부분이고 아니, 안 그러면 국무총리라도 나서야 됩니다. 그냥 이런 데 세금 안 주면 돼요. KDI 윤희숙 같은 작자 그 나오게 하고 그 누구야 저번에 그 빵에 들어가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다 빵 들어가네. 그런 애들이 KDI 출신들이야. 돈으로 정부에서 세금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괴물들을 키워낸지 봐. 전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입으로 그냥 한 자락 해먹을 새끼들만 전부 키워내잖아. 이게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역화폐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을 보면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점포는 매출액이 평균 206만 원 상승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데이터가 나왔고요. 하나의 점포에서 100만 원의 지역화폐 결제가 이루어지면 매출액은 추가로 57만 원에 상승하는 승수 효과도 확인이 됐다는데 예. 요거를 기재부의 산하기관이 이걸 발표하면서 사실 이재명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심지어 추경 등에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액을 비율을 제한하자는 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완고하게 뭔가 이게 이제 어떤 복지 또 한 형태로 돌아간다거나 보편적 지급한다거나 쪽을 막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타겟팅을 해서 이 고리로 뭔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하는 거 다 가짜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면서 사실은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을 쳐내는 방식. 예, 저는 메신저 쳐내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충분히 됐으니까 다른 음모론 하나를 제시하자면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설을 하나 세워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통신비 때문에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사실은 그 통신비 2만 원씩 주자. 그런데 그 처음에는 아예 65세 이상하고 뭐 13세에서부터 뭐 30 몇 세인가요? 28세인가? 거기까지만 주려고 했었던 게 기재부 원안이었잖아. 근데 그 원안이 뭐 이렇게 이낙연 지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세 이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2만 원씩 주자라고 하는 걸 바뀌는 그 어림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까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13세부터 65세까지 2만 원씩 다 주지 말고 차라리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줘보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2만 원 줄 돈을 가지고 액수는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구당 2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을 갖다가 한 2만 5천 원씩 지급한 효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는 뭐 예전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승수 효과를 내면서 충분히 그 코로나19의 그 위기를 갖다 조금이라도 좀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시민단체도 되고 제안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막아버리는 거야. 지역화폐로 그 돈이 쓰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로 조세재정연구원에 이 자료를 갖다 쓰려고 갖고 나온 거죠. 그렇지. 기재부 올드보이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선호하고 자기들이 힘있길 바랍니다. 근데 연구 나왔던 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들 보면 밀려나는 것 같고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는 걸 끌고 나가면서 무시당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금고직인데라는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서 이런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기재부입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예.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보편적 지급과도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든 흠집내 가지고 아예 이 논의 선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론 이 새끼들이 아까 2대1 같은 경우는 뭐 그 효과 0 오히려 뭐 골목 식당 매출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제목 장사를 하면서 아 진짜 이거는 이게 문제는 그거 보면은 골목 식당 매출이 다 준 것처럼 써놨잖아요. 네. 아니라니까 옆 가게는 올랐는데 이쪽 가게는 줄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쪽 가게 줄었다를 제목으로 끌어올리는 거 봐. 근데 지역화폐라는 게 상품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카드로 지급되는 것도 다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다 지역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상품권을 따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때문에 어쩌다 이런 건데 개념이 없는 거죠. 개소리들이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스마트폰 내 제조사의 미팅을 참석했어요. 사이버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왜? 이유는 20, 30대들이 소비하는 게 트렌드가 되니까 50대 이상 된 사람을 왜 불렀지 갔는데 제가 젊은 편이었어요. 경영자나 부품회사 사장 이런 걸 보면서 줌에 모여있다가 제가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 하면서 제가 자료나 얘기했던 게 저쪽 미국에서 회의하게 되면 10대 후반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대들이 뭐라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통역하는 사람으로 제가 들어갔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저에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재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기재부 장관은 이제 40대 이상이 맡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면서 상품권을 따로 찍어야 되고 유통하는 시스템을 챙겨야 되고 경기도나 전국에서 벌어졌던 재난지원금에 공무원들 높은 분들은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애들 쓰라고 그러고 줬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해라 할지 모르지만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확 문이 열려버렸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사지만 옷과 신발은 아무래도 신어보고 입어보고 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요즘 디지털 경제는 옷과 신발 같은 것들을 굳이 나가서 사야 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들이 10년 후면 경제 주역이 됩니다. 경제 정책이 기재부에서 밑에 찌그러져서 들어갈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돈이 포인트 개념으로 인지가 돼요. 얘네들은. 우리 딸만 해도 저한테 뭐 빌려갔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 빌려갔던 돈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카카오페이로 집어넣었어요. 카카오페이로 집어넣었다니까? 어떻게 받는지 몰랐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이 어디 들어가 있지? 막 이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페이에 가가지고 선물하기를 하면서 비로소 그 돈을 갖다 썼어. 옛날에 그냥 송금 받게 하면 통장으로 수수료 하나도 없이 들어와. 얼마 전에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지역화폐였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럼요. 서울 사람 제주도 가서 못 썼잖아요. 아니 그럼요. 서울 사람도 강남구에서 받은 사람은 강서구에 가서 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한 번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없던 실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룰을 다 알게 되면 이게 판이 달라지거든요. 판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일정한 효과들을 갖다 거두는 것이 전부 데이터로 쌓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나가고 디지털을 통해서 돌아서 디지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자료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민간 기업 등등에서 페이 체계들을 갖다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다가 얼마든지 백업 자료들을 갖다 줄 수가 있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청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기재부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나 모델 이렇게 쓰는 변수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맞아요.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 호가 기준으로 가격이 선정돼서 정책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몇 년씩의 시차가 걸리는데 데이터청이 생기면은 그 모든 자료들을 싹 받아서 어느 은행이 되는지 지금 얼마나 오래전부터 금융권에서는 그 모두 다 지금 편하게 쓰실 텐데 은행 한 군데에서 넘나들면서 모든 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 3법을 되게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반겼던 이유는 데이터 3법의 위험들이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선한 의지로만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를 갖다 검토해서 모자란 부분을 갖다 메꿔나가는데 정말 유용하게 쓸 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표보면서 그래프를 만들던 기재부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은퇴하셔야 될 때가 이미 지났고요. 빨리 딴 나가셔야 쪽보다 빨리 나가야 되는 게 그 밑에 빨리 나가야 돼. 똘똘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 광고에 나왔던 이 근처에 치킨집 맛있는 거 뭐 있어라고 물어보면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발로 뛰는 과장급이 있다면 그냥 지도 띄어서 살펴볼 수 있는 젊은 애들이 전략 세울 수 있게 기재부도 이제 오픈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거기 그 기재부에서 떨려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가가지고 연구 원장하고 이따위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의 타겟팅은 분명히 이재명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럼요. 2008년 이전에는 지역화폐 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도 사실은 지역화폐 개념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 산하기관이 지역화폐 경제 효과가 없다, 승수 효과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타이틀만 보고는 그러면 이거 뭐 지역화폐가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현찰로 줘야 되나? 그럼 일본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저번에 그럼. 그대로 나 어딘가 사라지죠. 이건 우리들 입장 보면 이게 기재부의 이런 그 뻔히 보이는 꼼수 이 짓거리 해야 됩니까? 시대착오적인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해라고 권력 노름하던 사람들이 이제 실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고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요번에 악의 아닙니까? 근데 국책연구기관이 얼빠진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수많은 경제 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뉴스에서 크게 안 났지만 OECD 가운데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1위 할 거라고 내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못 맞히지. 하나도 안 맞추고 무조건 전부 다 보수적으로 봐서 그저 마이너스 IMF 이후에 이렇게 큰 경제 성장률이 낮은 적은 없었다. 이런 소리만 합니다. 이들은 다 옛날 모형에서 천천히 하고 있다면 OECD가 내놓고 계속 수정해 가면서 발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럼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요 영국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조시.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낸 그 동영상에서 자기네 영국에서 얼마나 이상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방송을 했어. 그 정책 중에서 경제 정책. 개판입니다. 개판인데 어느 정도 개판이었냐면 락다운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4월서부터 6월까지인가 전체 경제 규모가 20%가 줄었대요. 지금 OECD 이번에 나온 거 마이너스 10.1. 그런데 영국이 20%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2002년대로 돌아가 버렸대. 잠깐만 그러면서 하나만 제가 시비 걸고 나갈게요. 동수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해경궁 윤신 누구일까요? 송철영 씨.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보 진영이 욕먹어.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어울리는 얘기니? 내가 뭐 이재명 빠야? 얘는 이재명 빠야. 나는 아니야. 왜 내가 빠야? 너는 맞잖아. 김포라며. 난 서울 시민이고 나는 박원순 빠야. 아니 저런 모질이들이 있어. 모질이들이 돌아가지고. 참나 갑자기 됐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나 그 이야기 나중에 내가 할 기회가 있는데 해경궁 귀신은 누군지 안다. 난 관심도 없어. 그만큼 해서 못 찾아냈고 아우 그 모질이들 떠드는 거 보면. 기소도 못한 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병들 하세요. 그 IP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장관 내 동양대에서의 IP와 서초동 집에서의 IP가 똑같은 걸 어떻게 설명을 할래?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너무 많이 난 똑같은 내가 얘기들이. 그쪽 전문가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기소도 못한 건을 가지고 지랄 됐고 넘어가시고요. 분위기 이상해지네. 그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재명 빨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이재명 지금. 자택에서 그거하고 뭐 썼다라고 상관없거든요. 하는 그 주장도 이제 이 공유기일로 끝났어.
제가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면서 기재부의 낡은 관료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관료들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보는 눈이 있는데 탑백 차트라고 요즘 듣는 귀가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유재석이 1위 곡을 잘 집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음악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다. 20몇 년 후에 예능에 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을 현장에서 해왔던 사람이 자기 작은 도시에서 해봤고 이번에 코로나19에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재명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쪽이 많은데 저는 요번 사실 이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한 번은 전 국민에게 지원했으니까 요번은 기재부 사람들 면도 좀 세워줘야 되니까 맞춤형으로 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 왜? 이거 한번 지원하고 나면 승수효과는 둘째치고 효과 없다는 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걸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진짜 이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서 바로바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뭐 데이터청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변화들을 좀 가져와야 된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영국 남자가 20% 내려갔다 그러면서 막 속 터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 한국의 경제 정책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재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은 이재명을 타겟팅으로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똥포를 차버린 거냐면 사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고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지역 화폐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재명만 보고 요거 효과 없었다고 던졌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홍남기 뜻이 섞여 있다면 홍남기를 사악한 거고 예. 홍남기가 모르는 상태에 나왔다 그러면 홍남기 디스 문 대통령 디스한 거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모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해경군 길씨 이야기하는 것은 얘네들은 머릿속에 문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재명을 깔려다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이 결국에는 문 대통령이랑 홍남기까지 까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홍남기도 한 말 있어. 홍남기 자체가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지역화폐를 나쁘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방식으로 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이재명을 타겟팅해서 한 말이 결국에는 홍남기하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깐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우리 좀 화가 나는 거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기재부의 높은 관료들 한 50명 데려다가 실제로 편의점 앞에 세워놓고 제로페이로 결제해보세요 하면 버벅버벅거리면서 못할 게 90%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를 거고 이분들은 지갑에 수표와 5만 원짜리와 이런 거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전자결제 시대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내놨고 그걸 가지고 특정 인물을 공격하려 했던 거. 이게 예전에는 보고서 원본을 본 적 없어요. 지금 이거 나가고 난 후에 보고서 원본 찾고 내용 살펴보고 이런 연구에 돈을 줘야 되느냐는 역풍이 일고 있는 거 제대로 망가질 겁니다. 자, 어쨌든 조세재정연구원 실제로 알고 보니 조세재정연구원이 똥파리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작이었다. 드러났어요. 이제 너희 큰일 났어. 니들 연구했던 연구원 나 이름 두 사람 알거든. 니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역풍까지 불어닥칠 테니까 너희들 잘릴지 모른다. 조심해라. 빨리 이직하는 게 좋겠다. 국민의 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원래 니네들이 있었던 뿌리로 가라. 아니 금고 지키려 했더니 지들이 무슨 돈 많은 놈인 줄 알고 착각하고들 앉아있어. 아니 윤희숙을 한번 보세요. 윤희숙이 지금 최근에 무슨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숫자 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도 국회에서 그걸 물었어. 다른 국회의원이. 근데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이 그만큼 발생을 적게 하고 있더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방역이 좋기 때문에 발생이 적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은 막 몇만 건씩 한다는데 왜 한국은 그것밖에 안 해가 아니라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숫자를 억지로 늘리는 것도 조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책위원군이라고 하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애들이 거기에 이상한 정치병이 들면은 거기에 과학적 데이터를 다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맞아.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고 개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개념. 그걸 그러니까 못 넣어주는 게 한심한 거지. KDI 그런데 좀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쓸데없는 데 세금 주지 말고 진짜. 네. 세금 아깝잖아. 왜 그런 데 주는 세금은 안 아깝대? 자, 결론 내립시다. 나는 그런 결론 하나 내릴게요. 말 섞지 마요. 빨리 끝내줄게. 네. 뭐냐면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그거야.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문재인 정부 지금 성공 막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나는 이낙연 편, 나는 이재명 편 하면 싸워가지고 결국은 분열이 돼. 그럼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 힘들어. 지금은 마음속에 이재명과 이낙연을 지워. 그리고 문재인만 생각해.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가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무슨 해경 김씨 동수형이 화를 만 하잖아 지금. 이걸 동수형한테 물어봐. 동수형 관계도 없는데. 난 열받는데. 검찰이 기소도 못한 걸 갖고 들고 나오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형도 그런 거 갖고 이제는 열받지 마. 그런 건 무시하면 돼. 네. 응? 하긴 그래. 똥파리들은. 경기지면 나는 박원순 씨랑 보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부러 지역을 편을 들기 위해서 정치평론 오래 하다 보면 흐름 타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그거 줄 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 제발 뭣도 모르면서 설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서다가 막장 보여준 애가 유재리라고 있었지. 이번에 국민의 지문으로 가셨대. 확실히 그때 가시네. 정말 웃기더라. 아 진짜로 그 사람도 이런 용어를 알더만요. 이슈 파이팅이라고. 진짜로 이슈 파이팅을 위해서 진중권도 섭외를 했지만 거절을 했고 유재희 씨 같은 분들은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중에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가끔씩 이런 그 시험씨 같은 소리 하신다고. 왜 추미애 이야기 하고도 하냐고. 이슈 파이팅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슈 파이팅을 못하고 넘어가면 추미애는 죄진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같은 방송 특히 새날 방송 중에 시사 방송들은 다 이슈 파이팅 용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 존재하면서 지난 몇 년간을 버텨왔던 힘이고 민주진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정말 어쩌다 신경 쓰면서 내가 잘하라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혼자 적어두세요. 방송에 와서 댓글 쓰지 마시고. 자, 알겠습니다.